예, 반갑습니다. 14주차 사업계획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수업 시작 논문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 쓸 때 또는 또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직원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업들이 실패했을 때 이유 중에 한 7가지 중에서 뭐 연구 개발의 실패라든지 뭐 몇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것들이 조직의 관리예요. 특히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과 달리 직원들이라든지 조직을 위한 그 관리 체계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 또 그 밑에 운영 뭐 경영실장, 경영관리 책임자 이런 몇 명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체계화가 안 돼가지고 예를 직원들이 뭐 한 20명, 뭐 30명 또는 경우에 따라서 100명 정도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조직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 관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벤처기업 사장님들이나 뭐 대표자들이 뭐 청년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래서 책임이라든지 업무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보상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사장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월급에 관한 총액이 아니라 월급에 관한 분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에서도 이제 아까 잠깐 직원들이 뭐 만족을 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에 조직의 공정성 관계에서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공정성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절차 같은 관련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하고 또 공정성 중에 하나가 분배에 관련된 공정성이에요. 절차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 내에 의사소통 과정이라든지 승진의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규정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좀 제대로 되느냐. 상당히 많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같이 한 이너스클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상당히 많은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많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를 책임진다든지 또 자금을 책임진다든지. 그래서 뭐 승진이나 보상 같은 경우는 이어서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잘 안 되거나 또는 일부 직원들이 불평을 가진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벤처기업 사장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배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일을 시키다 보면은 뭐 일을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정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굉장히 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오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하나는 가는 데마다 일을 너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서 가는 데마다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특성상 체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도 자르지도 못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을 빨리 승진을 시키거나 월급 많이 주기도 어려워요. 20, 30명 정도 되거나 뭐 100명 이내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을 잘하는 직원에 관해서 보상을 굉장히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고참들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밑에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벤처기업에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특히 이제 고속도로 하이패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갈 때마다 이 친구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핵심 인력인데 월급을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월급을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는데도 이 친구한테는 또 악적도 안 맞는 거예요. 적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엄청 못하는데도 얘랑 비슷하게 받거나 뭐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핵심 인력을 관리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 내에서도 우리 회사의 조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보상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 같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스탁 옵션 같은 경우도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는데 스탁 옵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스탁 옵션 제도가 일종의 이제 유인요인들이 돼가지고 좋은 인력들이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핵심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요인 자체가 스탁 옵션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 칼텍, 우리나라의 거의 카이스트 같은 회사죠, 학교죠. 칼텍이라든지 MIT 같은 경우에 약간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석사나 학사들,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미국 최고 큰 기업에 갈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주로 가장 많이 택하는 기업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에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유가 뭐냐면 스타팅 월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탁옵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 실리콘밸리 같은 회사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리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느 업종이고 어느 포텐셜이 어떻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수백억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상당히 능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하는 친구가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는 그건 뭐냐면 보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정도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을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같은 데 보면은 최근에 넘버원이 카카오돼요. 그죠? 카카오가 삼성이 아니고 카카오로 바뀐 것도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죠. 대학생들, 여학생과 남학생이 약간 좀 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해, 몇 년 전에 들어보지도 못해. 우리 카톡은 맨날 하지만 하여튼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그리고 또 카카오라는 회사가 된 것도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지금 이재용이라는 분이 많이 세워서 그 경영을 완전히 넘겼죠. 일종의 이제 그 주도권을 카카오라는 회사에 넘기고 그 사람은 빠져나가서 얼마 전에 무슨 택시인가요? 성형창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조직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또 마찬가지로 세울 때도 우리 회사만의 조직 관리 노하우는 어떻습니다?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자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론이라든지 기타 벤처 경영론이라든지 등등해서 세부적으로 또 다루면 되겠고요. 또 추후에 논문 같은 거 쓸 때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 이것들이 관련된 부분이 조직 관리가 관련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만족도, 이 만족도라든지 이직 의도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학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직원들이 조직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 충성도 등등 다 연결되는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관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라는 그 중에서도 그 회사가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느냐. 조직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한다는 거죠. 특히 얼마 전에 그 게임 회사 중에서도 라그나로크인가요? 어떤 그런 쪽으로 게임을 하는 어떤 회사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어떤 그 비상장 회사였는데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IPO 상장을 앞두고 있다가 IPO 상장을 접었어요. 핵심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사 자체가 몇 년간의 조직관리 속에는 회계관리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인사관리가 다 포함되는데 자금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주주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서 너무 투명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IPO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장 심사 선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챌린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 심지어는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IPO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키우다가 굉장히 코스닥을 상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상장하기 2년 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회계 법인들의 면밀한 이제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듬는다 그랬죠. 일종의 좀 필요하면 자금을 유치를 하기도 하고 회계를 또 투명하게 높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 좀 애매하게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뜯어 고치기 힘들어요. 그럼 아예 그냥 상장을 포기하고 비상장된 상태를 유지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중에 우회 상장이라고 그러죠. 상장된 회사에 이 사업부만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핵심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면 조직 관리 부분이 엉성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흔히 주먹구구를 해야 될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어마어마한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조그만 회사들 요즘에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연예인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연예인 아닌 사람 중에는 아마 백종원 있을 거예요. 그죠? 연예인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은 백종원 씨가 아닌가. 백종원 씨 같은 경우 지금 핵심이 지금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뭐였어요? 이 사람이 음식
음식과 관련돼서 뭐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몇 개 하다가 지금은 보은인가요? 그 회사가 뭐 어떤 음식점 관련 회사죠. 회사 자체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이 조직 관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똑같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검토한 모든 거. 이 사람은 누구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주인데 그 다음에 그 주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회사와 관련되는 주로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냐? 음식과 관련된 사업, 음식 중에서도 무슨 부분이냐? 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별점은 뭐냐?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마케팅 포인트는 뭐냐? 수익은 나겠느냐? 크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에 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라든지 위험 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익에 관한 거,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수업이 거의 하나께 거의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갔을 때 그 회사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실은 은행 지점장들이라든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봤을 때 얘기하는 거는 회사가 관리가 되어 있으면은 우선 뭐가 다르냐면은 입구에 들어가는 회사의 수위 아저씨부터 다르대요. 수위 아저씨의 근무하는 태도, 근무하는 복장, 그리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그 리뷰하는 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데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회사는 뭐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갔는데도 엉망진창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뭐 절차가 모른다든지 그래서 회사 내에서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헤매게 만든다든지 그럼 뭐예요? 이 회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굉장히 많이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탈리스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회계 감사를 했을 같은 경우에 딱 가보면 이 회사는 B-구나 A급이구나 처음에 첫 발을 딱 내딛으면서 거의 다 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이 수위 아저씨 관련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익이 생기는 것까지, 수익이 분배되는 것까지, 직원 관리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컨설팅하거나 자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등등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이 힘듭니다. 그런 데서 자금을 줘봤자 다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인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겠는지 관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재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여러분들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든 간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회사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떻습니다. 어떤 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IT 관련해서 그 4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명예훼손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엘모 기업이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 글로벌 전략가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거는 마케팅 미스터리. 저렇게 마케팅을 못할 수가 있을까? 굳이 우리끼리는 얘기하면 LG라는 회사인데 글로벌 전략가들이 굉장히 제품을 잘 좋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품의 퀄리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케팅을 못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명예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도 보면 핸드폰 만들 때 애니콜 같은 게 항상 눈에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LG 여러분 선전한 것 중에 머리 남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터 전문가들은 저렇게 좋은 제품을 저렇게 선전을 못할 수가 있을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안마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뼈를 굉장히 잘 맞춘다. 옷을 굉장히 잘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소비자들한테 욕구를 자극하고 그리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어텐션을 하게 되고 살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사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당대문을 끌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 관련 경우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원가 이하에 팔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마케팅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항공 가격 책정과 관련된 여러 전략들이 많아요. 뭐 항공이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 여기서 만약 미국에 간 LA 뭐 왔다 뉴욕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비행기 티켓이 만 250만 원이다. 뭐 만약 그게 정상 가격이다 했을 때는 과연 지금 얼마까지 팔아야 되느냐. 250만 원에 만약에 반이 팔렸어요. 나머지는 잘 몰라. 그러면 만약에 250석 중에서 125석만 가지고 갈 건지, 나머지는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면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낮춘다고 해야 돼. 만약에 그걸 만약에 한 50만 원에 팔면은 그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고 50만 원 팔 때 그냥 그렇게 싸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도 되게 많아요. 아, 가격만 낮추면 그러면 물건이 팔릴 거냐? 아니면 첫 번째 꼭 가야 되는 이 기간 동안은 250만 원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가겠다는 사람 150만 원이면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낮출 거냐? 그 다음에 아예 집어 던지는 거죠. 집어 던질 때는 얼마까지 낮추면 될까? 그래서 이걸 변동비라고 해요. 최저 변동비. 자, 서울에서 LA까지 뉴욕까지 가는데 100명이 더 타거나 덜 탈 수도 있어요. 100명을 더 태우면 기름이 더 들어가요? 거의 들어가는 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더 들어가는 건 뭐만 더 들어가요? 실제로 더 들어가는 거는 기내식만 더 들어가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그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특급 호텔에 라스베가스를 얼마에 우리 내 친구가 예약을 했냐면요 19불에 예약을 했어요. 원래 가격은 450불이에요. 저는 19.9불에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우리는 엄청 혜택을 받다 뭐 거의 근데 실제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딱 뭐냐면요 이게 방 클린하는 그하고 수건값인 거예요. 그 방이 비나 안 비나 똑같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뭐가 들어가요? 실제로는 19불, 실제로는 10만 원을 주고도 받아도 관계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뭐 하는 거죠? 도박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할 거니까. 19.9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래서 얘는 뭐가 발달한 거죠? 마케팅이 발달한 거죠. 마케팅 속에는 제품에 관한 설명들, 가격에 관한 전략들, 제품에 관한 전략들, 가격에 관한 전략들,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 관한 것들, 그 다음 플레이스먼트, 포피에 관한 것들도 최근에 많이 바뀌긴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는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그 로켓가 이제 무인 로켓가 지금 우주인도 아닌데 지금 이제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첫 지금 스페이스 X가 셔틀을 이번에 출발했어요. 4명이 타고 갔는데 일본 사람 1명하고 미국 사람 3명이 갔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기차 왔다 갔다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1단계 추진체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걸 해소해서 다시 닦아서 다시 써요. 한번 발사할 때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걸로 소모품이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쓸 수 있는 연구품이 되는 거죠. 반연구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 같은 출발할 때 이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 뻥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냐면은 국가도 나라들도 그거 불가능하게 그 현실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알런 머스크라는 이때는 괴짜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기로는 자동차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더라도 실험실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못 만든다는 게 답이었어요. 3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만들기 시작하고 작년에 만들고 지금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뭐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따라서 지금 다 그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무슨 전략을 처음에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썼다가 지금 뭐예요? 노이즈가 아니라 지금 이 노이즈가 오히려 지금 뭐로 된 거죠? 사운드한 건전한 소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뻥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기도 하는 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나 벤처기업이나
신설된 신생의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그 탄탄한 제품군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니네가 물건 시장이 누구냐, 니네 고객은 누구냐, 그 고객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지에 관한 전략이 없으면은 물건 팔겠습니다 한데 어떻게 팔 건데, 어떻게 팔 건데는 어떻게 어디서 구했냐면 결국 마케팅과 고객 전략이 딱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기말 과제잖아요. 내가 이걸 만든다면 누구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관한 전략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내가 벤처기업을 만든다면, 내가 아니면 식당을 만든다면 이런 전략으로 나가서 이런 조직 관리로 나가서 하겠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은행을 부지점장을 하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이 친구의 전략은 뭐냐면요. 두 마리 주는 치킨 있죠. 무슨 치킨 이름 잘 모르겠는데 고식인지 뭐인지 해가지고 그거 차렸는데 국민은행 부지점장 하면서 했는데 상계동인가요? 중계동에 그쪽에 차렸는데 이 친구의 전략은 뭐냐면은 조직 부분에 관해서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실제로 이 친구가 다 차리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한테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한테 또 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뭐예요? 이 친구들 월급만 그냥 시간당 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매출을 할수록 더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할 동기가 없어요. 일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친구는 은행 부지점장 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달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기는 것 중에 다시 또 반을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조그마한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은행 지점장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기 직전에는 국민은행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 직전에 또 하나를 더 차렸어요. 구이동에다가. 그래서 2개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결국 지점장을 못 떨고 은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가장 많이 들면서 교수님 저는 퇴직하면서 놀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 정도로 하고 퇴직했어요. 이게 결국은 사업 계획에 우리 조직은 어떻게 관리할 건데 라는 부분에서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치킨집이든 벤처기업이든 식당이든 개의치 않고 결국에는 사업 계획에 관한 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잘 수립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기업 자체의 미래가 잘 유지되기도 한다. 이 자체가 결국에는 투자를 받기도 하고 차입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도 일종의 그 지도가 되기도 하고 맵이 되기도 한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계획서가 되잖아요. 건축 계획서가 제대로 되고 건축을 하는 것과 건축 계획서를 대충 한 것, 주먹구구로 집을 짓는 것은 하나가 땅인 거죠. 사업 계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업들은 이제 십자주사 다 끝났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는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끝내도록 하고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공부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또 학교로 와서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14주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